안녕하세요, 두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SD 건담 스포전입니다. 애니 자체의 재미는 물론 좋은 퀄리티로 OST 역시 인기가 많았죠. 그럼 보기만 해도 귀여운 건담들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 일찍이 빛을 발하는 3인의 영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땅 미리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가 각각 태양, 달, 바다가 되었죠. 미리샤 신화 지기에는 사무의 혼이 깃든 건담이 신성한 옥새의 인도에 따라 어둠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미리샤에서 펼쳐지려 합니다. 빛의 수도 낙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유주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황건적의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황건적은 자꾸네요. 이때 백성에게 손대지 말라며 누군가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주인공 유비건담. 그리고 그때 누군가 등장해주시는데 유비가 형님이라 모시고 있는 공손찬. 미리샤는 윤택한 돼지가 있는데 황건적으로 식량이 부족했고 고소찬은 그런 시대를 걱정해 지금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온다고 말하며 수도 근방에선 조조, 남쪽으로부터는 송건이, 일족과 함께 수도를 향하고 있다 하죠. 그리고 고소찬은 우리들의 스승인 노식이 황건적 토벌을 위해 출전한다 알려줍니다.おお、劉備、公孫さん。刻も早く討伐に向かいと都からお達しが来てな。都からの援軍は来ないんですか？お互いの権力の奪い合いに使っていて、こちらに回す兵力が。そんな都に従う価値はあるんですか？正義はどこにあるんだ？ 유비의 눈에는 녹슨 것처럼 보이는데 노식은 그건 너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라 하네요. 俺がそう見えるのは、お前の心が竜の目で見よ。竜の目？待ってください、先生。俺も一緒に戦います。 유비와 곤선찬이 도와주겠다는데 도움은 필요 없다며 성문이 닫혀버립니다. この黄金族隊長バゲンギ様の軍にバゲンギ都の命によりお前を討つ。 유비와 곤송찬은 노식이 황건적과 싸우는 걸 보고 바로 달려가죠. おい、どこ行く？先生、野食先生。らし無用だ。先生、しっかりしてください。 자신의 스승이 당하자 참지 못한 유비는 마원이에게 달려드는데 竜帝剣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이 나는 용재검을 용의 기운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我が正義をその身に宿せ。竜帝剣。 마원이를 없앴지만 노식의 생명은 위태로웠고 좀 전에 용재검의 각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넓은 곳으로 나가 진정한 용이 되라는 말을 하고 축구합니다. 그렇게 유비는 더 넓은 곳을 향해 길을 떠나고 ならいつかまたどこかで会おう。 고향을 떠난 유비는 남쪽으로 향하는데 건담이 배고파하는 거 귀엽네. 그리고 가던 도중에 어느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장비와 간우가 서로 싸우고 있네요. こんな強い男たちがミリシャにはいたのか？三日月の雄たけびや鬼の牙の高ぶれを。 유비는 둘을 말리려 하는데 전에 반응했던 용재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馬元気相手。艦長やめろー！待てー！てめえ、急に出てきやがって。 새우등 터진 유비가 눈을 뜨자 이곳은 장비의 마을이었죠. 사실 관우와 장비가 싸운 건 서로를 적이라고 왜 싸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용재검이 반응하는 건 상대가 나쁜 녀석이 아니었기 때문. 商品のあんちゃん、村の外に黄金族が来た。なんだって勇ましく現れたと思ったらたった3人とはね。超良よ。さあおとなしくそこを通しなさい。そうはいくか。 자, 이제 건담들과 황건적들의 대결을 지켜보자. あら。
황건적을 이끄는 장량에게 관우는 다른 형제의 위치를 묻지만 장량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가네요. 그리고 유비는 황건적의 본거지가 영천에 있을 거라 말하죠. 그렇게 유비, 관우, 장비는 황건적 토벌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여기가 황건적의 본거지인 영천입니다. 先に取り囲んでいる軍がいるぞ。かなりの軍勢だが、私にいい作戦があるのよ。 토벌대 한쪽에선 조조가 이끌고 있는데 조조는 수도의 군대가 기가 빠졌다며 자신이 직접 지휘에 나서겠다 戦いは 합니다. 我らが主導権。 맞은편에는 송경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조조의 패기를 알아보네요. これより我が軍も攻撃に移る。突撃！左翼の孫権軍が進軍を開始しました。 본군을 이끌던 조조는 명령을 어기고 공격을 시작했다며 분해하네요. 여기서도 공격에 가담하려는데 유비가 황건적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말리죠. 손책과 주유는 방어가 이상하리만큼 허술하다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장사 명제가 안 보이네요. 何まさか 장사 명제는 남몰래 뛰쳐나오다가 허술한 토벌군 본대를 습격하는군요. 手薄になった正面がやられたと。兄ちゃん、あとは逃げるだけね。ちょいと待ちな。観念してもらおう。弟たち。太平洋術。木星合戦。 장사 면제가 합체하니 황천 디오가 되는군요. 관우와 정비의 어깨 갑옷이 탈착되더니 유비에게 가고 몸이 금빛으로 빛나더니 합체합니다. 何よ。 あれは竜帝剣。一体今のは何だったんだ。伝説の三皇が宿る剣には男たちを束ねる力が、それこそ三皇の一人竜帝が宿る剣だ。俺にそんな剣を託してくれたのか。 유비의 잠자력을 알아본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형님으로 삼습니다. 正義義兄弟として共に戦わせてくれ。我ら三人、生まれた時は違えども死すべき時は同じと誓う。 世が皇帝と知っての所業か。 여기 미리샤의 수도 낙양이 있는데 영재 앞에 여포가 나타나더니 영재는 끔살당하고 맙니다. 이 일의 흑막은 마왕 동타. 見よ、皇帝の証たる玉璽、董卓様がギリシャの支配者となるのだ。 초사는 동탁에게 왜 옥새를 넘겼냐며 못마땅해 하는데 여포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건 이 피를 끌어오르게 할 싸움이라 하죠. おのれ董卓め、我らが黄金族を相手にしている間に皇帝陛下を殺して。曹操様、曹操様に宝物を献上したいと申すも。 그러던 도중 사마이가 보물을 헌상하러 오고 조조가 보물에 관심이 없어 하자 동탁은 보물을 밝힌다고 들었다 합니다. この剣を献上すると言えば董卓のそばに近づけましょう。 사마이가 건네준 것은 보석이 7개나 박힌 칠성검. 조조는 칠성검을 받고 동탁이 있는 곳으로 달립니다. 조조는 동탁을 찾아가 칠성검을 헌상하려 하고 동탁은 보물에 눈이 멀어 칠성검을 넘기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조조의 페이크. 今こそミリシャの闇。呂布よ、あの反逆者を倒すのじゃ。ミリシャを闇に陥れた貴様らこそが反逆者だ。正義は我にあり。正義などに何の価値もないわ。爆裂将。 조조는 여포의 강력함을 느끼고 물러서기로 하죠. 無念だ。呂布に阻まれて撃てなかった。 암살 계획은 실패하고 동탁에게 되들어 이제 수도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하자 조조는 聞け、我が兵士たちよ。曹操が切り開いてみせる。その軍勢をもって董卓を討つ時だ。 그리고 조조의 말에 따라 미리샤 각지의 군웅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진영으로 유관장 형제가 찾아가는데 거기엔 각지에서 모인 군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どうすりゃいいんだ 진영 내로 들어온 유관자 형제를 공손찬이 반겨주는데 공손찬은 아버지의 군을 이끌고 왔다 합니다. 俺の義兄弟のカウンとジョヒだお前が兄弟と認めた男なら間違いない。 조조 측과 성견 측에서도 유비를 알아보죠. あの黄金族の親玉を倒した若者が参加してきたか 그런데 원술이 나타나더니 여기는 선택받은 자들만 올 수 있고 우리들은 너희들의 참가를 허락한 기억은 없다고 하네요. なんだこんな奴が連合軍の副将だって 그리고 원소도 나타나는데 곤손차는 원소가 연합군의 맹주라고 알려줍니다. やっとわかったみたいですね 유비는 동탁을 쓰러뜨리기 위해 동참했다고 하는데 원소는 고귀한 집안의 내가 너희들과 동지일 리가 없다네요. だと何 갑자기 화웅이 난입하더니 부대병들을 쓸어버리고 我こそは東卓軍が武将反乱軍の親玉袁紹袁術さあほら袁術なぜ 그 기세는 어디 가고 화웅의 등장에 갑자기 캐릭터 저렴해지네. 打撃のサビがない 원소의 위기를 구해주려는 유비, 관우, 장비. なんだこの技はこのような男どもがいるとは今日のところは 도망가는 화웅을 유관자 형제가 쫓아가는데 화웅은 호로관으로 사라집니다. 難攻不落と疑われた無敵の要塞。要塞を攻略せねば東卓軍は倒せないのか。 유관자 세번자의 패기를 본 원소는 반동탁 연합에 가세하는 걸 허락합니다. 共に戦おう劉備。お高孫さんの兄貴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넘어야 할 건 호로관인데 송경문이 선봉으로 호로관으로 갑니다. 저번에 유관자 세명자에게 당한 화웅은 송경문을 보고는 만만한지 이길지도 모른다네요. 誠の男の戦いぶりこの海遊が教えてやるわ小娘この斬馬劇のサビにしてくれようか戦いは怖い 사월의 무스코요 손짝은 손씨 일가의 가보인 호정도를 사용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海遊様がやられたそんなアレナルは竜帝剣と並ぶ三皇の証。よくやったな孫権。見直したぞ。兄さんいつの日か孫作様と共に固定塔を扱いましょう。誠の勇気誠の優しさか 화웅이 당하자 모습을 드러내는 여포. 暗軍よ、この呂布が相手になろう。 여포가 저번에 사슬을 벌였던 조조를 알아보는데 여기선 나에게 맡겨달라는 このまま 조조. 俺に任せていた。なぜそれほど死に急ぐ呂布よ。 조조가 나서려는 순간 여포대의 군사 진공이 나타나더니 화개를 쓰고 불길이 조조를 덮치려고 하는데 あらかじめ地面に油をまいておいたのですよ 사마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길을 되돌립니다. さらに油を巻き直しておいたのだ。 이어 여포대의 일원인 고승과 장료가 나타나는데 조조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하우 형제가 막아섭니다. 暴虐の限りを尽くす東卓に従うなど私は東卓に従っているのでは。オフ将軍こそ無限の力を持つ男うわっ聞け、加工殿。手負いで勝負になるものか。 그리고 조조와 여포의 숨막히는 승부가 시작되는데요. 関飛ば絶世大グランパン無限の力こそが正義だ。 그런데 갑자기 웬 나비들이 날아오고 조선이 나타납니다. 今だ宝泉アマシ
여포가 무서운 사내라는 걸 승광군은 느끼고 여포는 남자 간의 싸움을 방해하지 말라며 경고하죠. 여기 동탁은 여포를 믿고 허세를 부리는데 이유가 방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편 반 동탁 연합군 진영에서는 원소가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소원차는 원군 요청을 해야 한다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유비가 자신들에게 맡겨달라 하죠. 俺たちが引き受けることになった。 연합군의 군대가 여포 한 명에게 당하던 그때 나타나는 유관장 형제. ここから先は俺たちが相手になる。 역시 여포는 여포인지라 고전을 맺지 못하는 유관장 형제들. 俺様のよろ俺たち3人相手になんて野郎だ。貴様らごときでは俺の血はたぎらん。 여포의 비아냥에 유비가 다시 일어나 왜 그 힘을 정의를 위해 쓰지 않냐 하죠. 表せんな。この力こそが正義。俺の前では天ですらい。백성의 내일을 짓밟는 폭력이라며 유비가 분해하자 몸에 빛이 나는데요. 立てガウ張飛。我らの正義を。三位一体。なんだ。 통영참의 여포가 힘에 부처하자 유비가 달려드는데 장료가 필살기를 써서 유비를 막아냅니다. 貴様らまたしても邪魔立てを。ここは引け。もはやこれまでだ。 어느새 오러가는 반동탁 연합군의 손에 들어오네요. 오토바이로 변신한 적도마를 타고 철수하는 여포. 여기 공명이 남몰래 낙양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공명의 부채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네요. 개간지. 한편 낙양 공전에서 동탁은 여포가 털렸다는 사실을 접하고 여포도 당하고 호로간도 먹힌 지금 이유는 천도를 제안하죠. 수도를 옮긴다는 말에 서왕은 반발하고 낙양을 그냥 버리지 말고 불태워버릴 거라고 말하네요. 그럼 서왕이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 묻자 옥새의 사악한 기운에 올린 동탁과 이유는 백성 따윈 상관없다고 하죠. 이제 동탁은 미호성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말하며 낙양을 불태우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공명의 정찰기가 그 주위를 맴도는 중 この都を包んでいる黒い正気と闇の気配、董卓が手にした玉璽のせいだったのですか。怪しい奴だ。名を名乗れ。この都の闇の原因は分かりました。 옥새의 진정한 힘을 얻는 자는 사무의 영혼을 계승하는 자들만이라고 이들에겐 전설의 힘이 내려온다고 사마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옥새의 힘은 대단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릴 힘이고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큰 비극이 일어난다 하죠. その資格のない者に玉璽が渡れば大変な 원씨 형제는 옥새를 얻기 위해 출격하라고 지시를 하고 연합군은 낙양을 향해 진격. 하지만 그들이 언덕 너머로 본 것은 불타고 있는 빛의 수도 낙양. 落葉が燃えている。董卓がこれを。 여기 주유가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확인하는데 동탁이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보죠. 송견도 망원경을 통해 보는데 동탁이 옥새를 손에 든 것을 봅니다. 間違いない。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미호성으로 거처를 옮기는 중 どの名にかけて決して逃がしはせんぞ。エンジス殿後方からの援護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원술은 송견이 옥새를 손에 넣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원술이 자신의 최강 무장인 기령을 부르는데 원소의 지시 아니면 출격을 못한다고 머뭇거리죠. 兄上など関係ないのです。玉璽は私だけのものですから。我が軍の標的は孫権軍ですよ。 송결은 옥새를 손에 넣어 미리샤 땅에 희망을 되찾으려 하고 동탁은 여포에게 뒤를 맡깁니다. 그때 송견군 뒤쪽으로 한 무리의 기령이 이끄는 군세. 기령은 송견군을 옆쪽으로 몰더니 옥새는 원술 거라고 하네요. 言いがかりをつけて我らを裏切る気か。何事だ。後ろの方からのようです。乗れ演術。玉璽に取りつかれたか。戻るぞ郊外。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송경과 홍계 뒤에서 나타나는 여포. 大列山殿あの声は両夫が現れたようだな。兄さん父上が上がっている 결국 송견은 여포에게 당하고 그대로 여포가 떠나려는데 다시 일어선 송견이 필살기를 쓰려하던 그때 本剣が倒れたからにはここにはもう用はない。比例名この恨み決して忘れはせんぞ父上あとは玉璽を手に入れるだけです。 쓰러진 송견은 손책에겐 자신의 뒤를 이으라는 당부를 하고 송건에겐 언젠가 잠자력에 눈을 뜰 것이라고 하며 언젠가 호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 말한 후 송견은 축공합니다. 父上死なないで 동탁으로 인해 잿더비가 돼버린 낙양. 고손천은 송견의 전사 소식을 듣고 손책군과 같이 싸우려 하는데 낙양 정문을 통과하려 하자 원손의 부대병들이 가로막습니다. ここを通す 그리고 조은이 나타나 동탁을 쫓아가면 송견처럼 당할 것이라 하죠. 東卓を追ったな 합병한 반 동탁 연합군 진영에서 원소는 유비 등이 동탁을 쫓아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노리는 옥새를 가로챌 것으로 간주하죠. ともやめろ。仲間内で剣を向け合う時ではない。 유비는 원소가 동료를 장기말 취급을 한다는 걸 말하고 원소의 명령을 따르던 조우는 결국 동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원소는 부대를 이끌고 오더니 곤손천과 유비를 역적으로 모내요. 유비는 손씨가를 도와주러 가는 것 뿐이라 변명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원소. 조은도 유비를 두드라며 반란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원소는 조은까지 배신자 취급을 하네요. 조은이 원소를 설득하려 달려가자 원소는 석공을 겨누고 날아오는 화살을 유비가 막아줍니다. 우리들은 동료를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모습에 감동받는 조은. 共に戦う仲間だ者ども撃て 조은은 동료를 믿지 않는 원소에게 개시망을 했네요. できずに弓引く袁紹様はいずれ民をも滅ぼしましょうもはや我が主にあらず真剣 결국 원소는 배신자들에게 옥새를 얻는 건 자신이라 말한 후 사라집니다. 조은은 주인을 잘못 골랐다며 자책하다가 곤송찬의 휘하에 들어가죠. 竜城に向けて出発。 반동탁 연합군은 미호성을 향해 가고 있고 동탁은 미호성에서 천하를 손에 움켜쥐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네요. 川を渡る前にこの辺りで一休みしようではないか。明日には竜城に到着する。おそらく孫一族曹操軍も向かっているはずだ。俺は昼飯を調達してくるよ 점심을 챙겨오겠다는 유비는 낚시를 하던 곤명을 발견하고 力は闇にも光にもなる。闇に覆われたとしたら全てを食べ尽くすことだって。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장비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 곤명은 사라지고 없네요. 英気を養っておけ。東卓を撃つために。孫権兄さん。いよいよ決戦だ 체인 모드에 들어간 송건에게 손책과 손상향이 힘을 주죠. 孫権 영웅들이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자 옥새에서 눈부신 빛이 나고 동탁과 여포는 그 빛에 놀랍니다. 곤면도 그 빛의 근원을 알아내고 혼자서 신화를 조사하고 있었네요. 時期に記された天玉貝が目覚めようとしているのか。三皇劉備そしておそらくもう一人は曹操様。 다음날 아침 미호성 주위에 모인 반동탁 연합군들. 力を合わせて東卓を撃とう 여포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나가려는데 다른 여포대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포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付き合うこの土球乱射法を使うですと 그리고 서왕은 적이나 아군이나 공격하는 도국 연대사를 쓰려는 동탁의 계획에 반발하는데 이유는 아군이 몇 명 죽던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고 동탁의 편을 드네요. 서왕은 동탁의 계획을 멈추려고 노력하나 옥새의 어둠의 힘에 올린 동탁은 서왕을 내쳐버리죠.
父の敵覚悟 전투가 한창일 때 도국 연대사 화살을 발사하죠. 아군이나 적군이나 가리지 않고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 손상향의 화살에 겁을 먹자 송건이 청황벽으로 손상향을 감싸줍니다. 自分たちの兵まで巻き添えにするとは 관원은 참혹한 광경에 이래도 당신들은 동탁에게 충성하겠는가 묻고 소송과 장료는 싸움을 위해 살아가는 여포를 따를 뿐이라 하네요. 동탁은 여포의 일이 끝났다며 자신의 육문 6개를 전장 쪽으로 조준하고 포물에서 어둠의 힘이 모이더니 자신의 필살기를 발사합니다. 朝鮮長領 守るためにそうまでするか 자신의 동료들의 희생을 본 여포는 드디어 동탁의 만행에 분노하죠. 그때 옥사가 푸질하더니 동탁의 손을 떠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모두가 당황하는데 서마이는 1000호개의 발현이 시작됨을 주시하죠. 여포의 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더니 1000호개가 등장합니다. 여포의 각성에 놀라는 분위기. 이어 현무의 모습이 나타나고 분노한 여포는 이 상태로 동탁을 공격하는데요. 결국 여포의 손에 죽고 마는 동탁. 1000호개의 영향으로 이후도 사망하고 미호성도 박살이 납니다. 장소들은 1000호개의 어마어마한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고 모두가 정신을 차리며 1000호개의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다고 하죠. 조절은 동탁의 최후와 연합군의 승리라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옥새는 한 줄기 빛과 함께 어느새 어디론가 향하죠. 동탁이 죽고 유주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고 있는 유관장 형제. 그러다가 갑자기 오한의 침략 소식을 접하는데요. トータクを倒しやっとミリシャに平和が戻ったと思っていたのに 오한 쪽을 이끄는 수장은 답돈인데 오한군 앞으로 유관장 형제가 등판. 한 형제 모두 파워업하면서 무장도 강화되는데 멋지네요. 拙者はカウ俺様は勝利だ行くまえ 오한군이 돌격해올 때 곤손찬과 조온이 도착하고 곤손찬은 이제야말로 노식 스승님의 힘이 필요할 때라 하죠. チョウン今こそ我ら優秀軍国境警備隊の兵法を見せる行くぞ白馬人 하바타 삼형제가 오한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비영섬이라는 전용말을 타고 등장하는 조운. 고소차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유주군 국경 경비대를 소개해줍니다. 私も今は高孫山将軍のもとに仕えておりますそんなに偉くなったんだいいや父の後を継いだだけさ 다음날 유비가 떠나려 할 때 유주 경비대로 같이 일하는 게 어떠냐 묻자 유비는 조은과 백마진에게 맡기면 될 거라고 거절합니다. 유비 삼형제는 여행을 떠났는데 장비가 도시락을 다 먹어 배가 고파 쓰러집니다. 한 백성이 삼형제를 발견하고 서주해온 삼형제는 백성이 준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죠. あらあらよっぽどお腹が減ってたのね 이 모든 건 서주 태수인 도겸이 호의를 베푼 것. 서주는 평화롭고 백성들의 마음도 따뜻한 곳인데 갑자기 서쪽에서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より連絡です 그러나 도겸은 몸 상태가 안 좋아 전장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은혜를 갚을 겸 유비 삼형제가 대적하기로 하죠. 立てると行くぞカウン張飛承知 성 밖으로 나온 삼형제는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이는 다름 아닌 조조였고 파워판이 조조도 멋지네요. 世はミリシャに平和をもたらすために戦っておる。もうこの女州は刀剣様が平和に収めているんだぞ武を持たぬ刀剣の統治なぞ語るに足りぬ。全ての血が世の支配下になった時にこそ真の平和が訪れるのだ。 결국 유비는 야심을 품고 영토를 넓히는 건 동탁과 다름없다 일침을 놓는데 조조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업인 폐업을 앞세웁니다. 俺がお前を止めてみせる
두 영웅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유비가 남을 짓밟는 건 평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조조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켜져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유비의 마음에 용재검이 각성. 今日のところは剣を収めよう。 한편 도겸은 중태였고 자신이 죽고 나면 서주를 평화롭게 만들 인물이 없다며 걱정. 결국 도겸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刀剣様 이후 백성들은 물론 관우와 장비도 서주의 태수가 되어달라 부탁하자 유비는 도겸의 유지를 받들어 서주의 태수가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근거지 허창에서는 조조가 천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인데 천옥계 이야기가 나오지만 옥사의 행방은 여포와 같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天玉街は強大すぎます。破滅すら招きかねませんぞ。出しゃばるな。元敵将の分際で。よせ。上皇も今は仲間だ。 여기 곽가는 스승인 사마이와 천옥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天玉街を呼び出せるのは時期にも書いてあるように三皇の魂を継ぐ者のみ。御帝刀を持つ孫作、それに現に天玉街を降臨させた呂布です。様は三皇の魂に天玉街を呼び出せない。時期にある天玉街の3つの姿を言ってみ。虎、鳳、三皇の魂をも呂布が美羽城で降臨させたのは玄武の姿。では本当の3人目は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な。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허창 상문을 부수고 왔는데 다름 아닌 여포네요. 緑将軍まさか生きてらしたと。 여포는 조조에게 달려들며 자신이 순화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서왕은 여포에게 덤비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데 조조는 천옥계를 쓸 생각이었다면 벌써 썼을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죠. 天玉街も玉璽もとうにこの手にないわ。おふう敵列さん。 여포는 지금 당장 조조를 죽이진 않겠다 하는데 웬 나비가 날아오더니 역시 초선이었고 장료, 고순, 진궁도 멀쩡하네요. そうそうまた会おう。 천옥계의 행방은 더욱 수수께끼에 휩싸이고 여기에 손실 세력이 나오는데 주인이 없는 강동 땅에 털을 잡으러 가고 있네요. 한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수작들이 다짜고짜 소년을 협박하자 소서장이 부끄럽지 않냐며 나타나는데 여자 한 명이라 우습게 보네요. 娘が出しゃばりやがって俺たちに逆らうとどうなるか。この借りは必ず返してやるからな。 이 소년의 이름은 육손이고 육손이 있는 곳에 수작들이 날뛰고 있었던 거네요. あの連中はおそらくこの辺りを縄張りにする水族だろう。 육손은 가족을 잃어 고아가 되었고 마을마저 잃어 갈 데가 없다 하자 손사장은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한다며 가족으로 받아준답니다. 本当に一緒に行ってもいいんですか？もちろん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런데 갑자기 수작들이 누군가에게 쫓기는데 한 무력해 보이는 장수네요. これ以上この土地を荒らすことはまかりならぬ。 이 장수의 이름은 태사자이며 강동을 어지럽히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안나. よろしいのですか。あの男はただ者ではない。俺たちは侵略者ではない。この荒唐の平和を願うものなのだ。俺と同じ道を歩んでみないか。情けは受けぬ。この借りは必ず返す。
한편 원술의 근거지 수춘성이선 손책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새를 노리는 걸로 알고 있는 원술은 기령을 시켜서 손책꾼을 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誰にも渡してなるものか。玉璽を持つ者はミリシャの皇帝。 강동에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원술군이 군함을 타고 침범하고 있네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라며 분노하는 손책. ここは一旦引くんだ。引くだとふざけるな。向こうの竹やぶまで走るんだ。闇雲に突撃するだけが戦いではないぞ。相手の力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その力を利用せよ。しまった、家計の罠か。ったく周囲のやつ何考えてるのかしら。周遊様は敵の力を利用するっておっしゃってた。 기령의 부대는 눈이 매워 연기를 피해 숲 밖으로 나오는데 이미 원술군의 군함을 접수해 놓았네요. 最初から敵の船を奪うために。 일성과 손성향을 향해 삼천 여화가 빛을 발하려는 순간 웬 무기가 기령의 앞을 막아섭니다. 위기를 구해준 건 바로 태사자. 태사자는 손책에게 진빛을 갚으러 온 거였고 마침내 손과 세력 밑에 들어가는 태사자. 그리고 육선도 주위의 책략에 감명받아 스승으로 받들겠다며 들어옵니다. 相当の小覇王と呼ばれる孫作。その快進撃はここから。 원술은 기령의 패전 소식과 함께 유비가 백성과 밭을 경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それは劉備の助手から踏み出すことにしましょう。様が自ら出陣なさるとは、この綺麗感激です。 원설은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리고 서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여포에게도 전장을 준비하라 하죠. 戦場 여기서 여포와 옥새 행방이 나오는데 여포와 옥새가 어디론가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원술이 우연히 줍했던 거. 그렇게 원술은 옥새를 갖고 여포는 옥새를 줄 테니 자신에게 싸움을 달라 했죠. 그 무렵 서주에선 한가롭게 밭 경작을 하고 있는데 기령이 남입해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まさか演術軍最強の技。 장비가 다음은 원술 차례라고 소리치자 원술은 자신의 2등 카드인 여포를 내보내려 합니다. 生きていたのか呂布。俺は修羅。修羅。 한편 유비와 간우는 점심을 먹으며 장비가 왜 이리 안 오는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さあ皆さん出陣ですよ。 여포에게 당한 장비는 원술군이 서주로 몰려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보라살이 서주 성내로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서주. 曹操は巨匠に戻ったはず。誰がこの平和な地に攻めてきてるんだ。あれは演術軍ですぞ。演術がこの助手に攻めてきたの。 이미 다른 마을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온 서주가 원술군에게 잠식당한 상황. 演術軍には呂布の野郎まで嫌がる。呂布が。あやつ生きておったのか。ここは村を手放すしかありません。劉備殿。 백성들도 서주를 떠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비는 유주 쪽으로 가죠. 원술은 서주를 제압했으나 유비 사명제가 없다며 찾으라 합니다. 演術軍の攻撃によりすでに徐州は陥落しました。やはり落ちたか。は、村を出て北に向かったのを見た者がおります。 유비 사명제는 백성을 피신시켰는데 다시 들이닥치는 원술군. 그때 위기를 구해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조. 戦いを求めるというのであれば、この曹操が相手になろう。 원술은 옥새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큰소리치며 천옥계를 발동하려고 합니다. レオ全力買い。 모두가 주목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どうやら今日は天玉街はお休みのようです。 결국 조조는 백성의 미소를 빼앗는 자는 원술이 아닌 너라고 말하고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자신의 밑에서 일하라고 권하죠. 유비가 갈 곳 잃은 백성들을 달래주자 조조는 자신의 진영에 들어오라 요구하며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버리라 합니다. 유과장 삼형제와 피라미는 조조가 다스리는 허창으로 들어가죠. 夕刻までに返事をせよ。よいな。 조조가 통치하는 허창성은 서주에 비해 사람들이 많고 병사들이 확실히 지켜주네요. あふうに女子を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유비 삼형제는 우연히 마초와 만나게 되고 마초는 전에 유관장 삼형제를 만난 적이 있다 말하더니 미리샤 전체를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俺は女子を追われてきたんだ。国を守りきれなくてな。 유비는 서주를 잊고 난 뒤 조조의 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있네요. 俺、ちょっと行くところがあるんだ。また後でな。では劉備、答えを聞こう。 백성들은 허창이 살만하지만 서주의 생활이 그립다고 유비에게 말하고 조조는 유비에게 어떻게 할 건지 어서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요. 유비는 조조의 방법도 일리가 있지만 모두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죠. 사바이가 유비의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자 유비의 힘을 알고 있는 조조는 자신의 밑에 두고 싶다 말합니다. 유비 삼형제와 전이는 스스로 조조 밑에 들어간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성을 만든 장비가 조조와 유비 삼형제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世としてもお前を長州に会わせたい。 여기 전이는 산적 출신이었는데 조조를 만나 밑에서 호위하고 있네요. そのご恩決して忘れぬ。 이어 유비와 조조 일행이 온 곳은 장수가 통치하는 곳인 완. 曹操様、かような遠きところまでよくぞお越し。 장수는 새로 얻은 군사인 가오를 소개해주고 조조와 유비는 장수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밖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수는 조조보다 더 높은 자가 나타났다고 그게 원술이라 군색을 드러냅니다. まんまと罠にかかったな。そうそう劉備。長州、世への裏切りただでは済まさぬぞ。傷一つつけさせるわけには今のうちにお早く。 하표한 관아와 장비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급히 갑니다. おいおい劉備殿。 결국 전이는 자신의 몸을 바쳐 조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태양과도 같은 조조의 모습을 바라본 뒤 숨을 거두네요. 巨匠に戻るぞ。そしてその背後にいる演術を撃つ。そうそう、命を懸けて忠義を尽くした兵に大義の一言もかけてあげられない。それで天意が喜ぶのか。満足するのは貴様だけだろ。 전이의 죽음을 두고 생각이 다른 유비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죠. 떠나는 유비를 보고 같은 뜻이 아니면 적이라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는 조조. 한편 원술이 황제를 사칭하여 주변 제후들의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원소는 북쪽에서 최대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네요. 유비 일행은 어느새 원소 땅인 업에 도착.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원소와 교섭하기 위해 온 것. 그러던 유비 삼형제 앞에 알량과 문추가 나타나더니 수상하다고 합니다. 武器を捨てろ。我らの話も聞かずにその対応。許せねえ。久々に暴れてやるぜ。 서로 전투태세에 들어가려던 그때 원소가 나타나 양쪽을 말립니다. わざわざわしの国に来るとは何の用なのだ。 유비는 원술이 자기네 땅을 먹고 조조와 손책에게도 영향을 뻗친다며 막아달라 하는데 원소는 나보고 어쩌라는 식으로 유비가 원술의 후계가 된다는 걸로 오해하네요. 平和が欲しければまずはミリシャの統一よ。互いが互いの国を奪い合うことこそが自然なのだ。ミリシャの全ての地が世の支配下になった時にこそ真の平和が訪れるのだ。 그리고 원소는 원술과 이미 관계를 끊었다며 난세에는 형 아우 가릴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演術が悪いのではない。貴様が甘いだけだ。 자신의 나라에서 어서 떠나라며 원소는 유비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소는 지금 원소를 친다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전분과 젖소는 원술이 옥새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과 원소를 치기 위해 조조와 손책이 군을 일으킨다는 걸 알려주죠. 원소는 셋이 서로의 힘을 소모해 나갈 때 이득을 보려는 것. 3人の敵を相争わせる三個強食の計大成功ですな。 유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공명이 나타나 뭐 짊어지고 있는 게 없냐 묻고 유빌은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있다며 혼잣말을 하죠. 유빌은 도식, 도겸, 서주의 백성들을 떠올리다가 원소를 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カン、張飛俺たち3人で今から演術の都に向け兵力なんか関係ない。俺たちはみんなの思いを背負っている。行くぞカン、張飛。はっおや。しかしこれでミリシャの運命は決まったようですね。 같은 시각 조조와 손책은 원소를 칠 준비를 하는데 今こそ逆襲の時だ。 원소를 치기 위해 가장 먼저 도착한 세력은 城と 손책군. いうよりは俺にとっては兵たちも家族だ。一人の犠牲も出さないように。 주율은 손책과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수천성을 칠 작전을 구상하고 한쪽을 치는 척하다가 다른 쪽으로 기습하는 일명 위격전살의 개. 別動隊に命の保証はありませんな。とも危険な任務には決まっているだろう。俺が行く。兄さん、孫作兄さん、孫権か。どうし本当に兄さんが行くの？当たり前だ。うん、話し合って侵略をやめさせれば誰も傷つかずに済むかなって。演術に苦しめられている民はどうなる？それは話し合い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がある。俺や父上とは違う勇気があるじゃないか。人を思いやる優しさ、それもまた誠の勇気なんだ。本当にふさわしい男は孫権、お前の方かもしれないぞ。 우선 주유가 인솔하는 본대는 수천성 안무를 노리고 있고 그쪽에는 장수와 가우가 있네요. 가우는 진짜 목표가 뒷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자기들이 함정에 걸린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내죠. 손책은 혼자서 뒷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주유 쪽에선 적들이 많이 몰려있으나 반격이 너무 적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는데 핫도불로 성벽 쪽을 비춰보니 병사 모양을 한 호수아비가 잔뜩이네요. 손책군은 가우의 허유 엄살 지게에 걸려들었고 송관은 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급히 갑니다. 한편 뒷문 쪽에선 기령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손책에게 화살을 퍼붓습니다. 俺ども撃て何としても孫作に合流するんだ。高烈戦待っていたぞこの時を。貴様の裏切りさえなければ父上は。黙れ。 기령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손책은 기령 따위에게 호정도를 쓸 필요도 없다며 부서진 삼천여를 가로채죠. めごときやめろ。俺はただ演術に。演術まで裏切るか。一人だ。孫作を生かしておくな。孫権、よかった、無事で。お前最初から一人で綺麗を仕留めるつもりだったな。 원술은 기령이 죽자 여포를 투입하기로 하고 장수와 가오는 수천성 뒷문이 뚫리자 도주를 결심하는 걸로 SD 건다 삼국장 4부는 시작합니다. 손책군은 본격적으로 원술을 치려야 하는데 여포가 나타나 선풍 대열참으로 손책군을 썰어버리죠. 俺と戦う資格がある者は貴様だけのようだな。父上のもう一人の仇である貴様とここで相まみえようとは。よっ、声ぞ。貴様の魂の声が。 다음날 아침 유비와 조조는 수천성을 향해 이동 중인데 손책과 여포는 날방까지 까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네요. 亀裂弾。 本当の戦いはこれからだ。 송건은 손책이 들고 있던 호정도를 챙겨 형을 구하려 뛰어듭니다. これで私の勝利も確実ですね。 여포는 손책에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순간에 자비에 빠져 생명을 잃고 만다 하자 다시 일어서 손책은 여포와 싸우려 합니다. 家族を守る。兄さん、そんな体じゃ。離れていろ。本一族の
男の生き様だ。 손책이 진심으로 싸우려 하자 원술의 방에 있던 옥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俺に力を貸してください。あいつあの技を。変な強烈根覚悟。あと一歩だったな。 송건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잃자 크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戦えよく俺と戦えよく行くなよく戦えるんだだって 뒤늦게 도착한 조조와 유비는 손책이 당한 것을 확인하고 손책은 송건에게 뒷일을 부탁한다 말한 후 죽고만 해요. お前にもまた誠の勇気があると。闇に人々を優しく照らすのは月の明かり。必ずお前のような男が必要となる。兄さん孫作 손책의 복수를 하기 위해 조조군과 유비 사명제는 출격하고 가로막는 적들을 쓰러뜨리면서 원술이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원술을 만난 이들은 진빛을 갚아주겠다 하고 원술은 여포만 믿고 있었는데 이미 여포는 손책 죽이고 떠난 상황.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孫作を倒したのは呂布であって 위기에 빠진 원술은 옥새를 흔들며 힘을 달라 하지만 반응이 없는 옥새. どうやら呂布だけでなく玉璽にも見放されたようだな。 원술을 향해 유비, 조조 세력의 장수들이 공격하려 하고 원술이 용을 쓰자 사악한 기운이 원술을 감싸며 위기를 벗어나네요. 사악한 기운이 구름을 뚫자 비상 형태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원술. 아군도 적군도 가리지 않고 다 휩쓸어버리는 원술은 사실 원술이 천옥계를 부른 게 아니라 옥새의 어둠의 힘에 지배당한 거네요. 원술은 송건 따위가 자신을 이길 수는 없다고 큰소리 치는데 미리샤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는 원술이라며 분노하는 송건. 玉璽がこれは 송건은 드디어 천옥계의 눈을 뜨고 송건의 각성에 모두가 놀랍니다.玉璽光り輝く時天より仁義は降臨する 송건이 정신을 차리자 습준성은 무너져버렸고 원소는 원술이 찾아왔다 하자 옥새를 안 가지고 왔다며 거절합니다. 자기 성도 잃고 형인 원소에게도 버림받은 원술의 쓸쓸한 죽음. 원술이 멸망하고 난 뒤 유비, 조조, 송건은 각자 땅으로 물러가고 손책 사후의 강동은 송건이 떠맡게 되네요. 육성과 손사냥은 평화로워진 강동을 즐기면서도 죽은 손책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수정 여몽과 강념. 何するんだよ 송사령과 육손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수들도 수적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話のままなこうなったら私が一人で成敗してきてやる 한편 송건은 페인 모드를 시작하며 손책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네요. お前には俺や父上とは違う勇気があるじゃないか。人々を癒す月となれ。 그날 송사령과 육손은 수적들을 혼내주러 수적들의 소굴로 옵니다. いい度胸だなたった二人で来るなんてよ 밤의 홍계는 손사냥이 수적들을 혼내주고 온다는 글을 보고 송건은 병사들을 모아 수적들을 토벌하고 손사냥을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誰のものを集め 여기 여몽과 감념은 누가 너희를 구하러 와도 직제라며 안 풀어주려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절벽 위에 나타나는데 페인 모드를 버린 송건.
妹とリクソンは返してもらう。が立ち筋が甘いぜ。総攻撃。俺たちが強盗に来たのはな、孫作の下で戦うためぜよ。そんな男と一緒になって命を燃やしたかったんだよ。人を思いやる優しさ、それもまた誠の勇気なんだ。お前たちと切り合いはしたくはない。はあ？兄さんを慕って来てくれたんだろう。なら俺にとっては家族も同然。偉そうなこと言ってるが今日は怖くなったんだろう。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송건은 기죽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감싸주는 건 영주가 할 일이고 강동을 다스리는 건 바로 자신이라 하죠. 虎の覇気だ。俺たちがてめえの面倒を見てやるって言ってんだよ。 바깥을 주시하던 조유도 여몽과 감염이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반가워하고 송건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에 조금 눈을 떴다는 것을 느끼죠. 여기 공도천과 조우는 오한군을 물리치고 있는데 갈수록 오한군의 공격이 강도를 높이고 있어 문제죠. 그때 나타나는 유비 삼형제. 그렇게 유비 삼형제는 오랜만에 유지해 오게 되네요. ウガンの軍だ。奴ら倒してもすぐに復活してこの優州に攻め入ってくる。 그때 원소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원소가 무려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주로 마술을 뻗치고 있었죠. 優秀の田舎軍団など我が軍の敵ではない。 사실 원소는 공손찬이 오한과 싸우다 지친 때를 노려 공손차를 멸할 계획을 세웠었네요. 원소는 저수와 전풍과 같이 백마진을 깰 방법을 생각해내며 병사들을 조련하던 장합에게 전풍은 백마진으로부터 시간을 끌어달라 하죠. 그 무렵 유관장 삼형제는 백성들을 역경로로 피신시키고 고소천과 조은이 원소를 상대할 동안 유관장 삼형제는 역경로에서 준비를 하기로 하죠. 드디어 시작되는 원소군과 백마진의 대결. やはり奇襲をかけてきたか。軍師殿の読まれた通りだな。突撃！盾で動きを封じ込めるとは。素直に言いつけを守っておるわ。 그때 저수는 도공 연사파로 적이든 아군이든 다 섬멸하려 합니다. 장합은 자기네 군사들이 팀킬당하자 잠시 싸움을 멈추는데 적군과 저수는 백마진의 파해법을 이미 알아낸 상태네요. 장합이 왜 팀킬을 했냐 따지자 원소는 백마진만 격파하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소는 자신을 거스르는 자는 다 죽이면 된다 말하죠. 여기 공손자는 자신이 복용 정도의 재능이 있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고민하고 この兵法書を書いた男さ。これって先生が書いたんじゃなかったのか。先生はよくおっしゃっていた。伏竜こそまさに天才だと。この中の兵法を全て使いこなせれば100万の炎将軍にも太刀打ちできよう。 결국 유비는 형주로가 복룡이라는 자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원고를 부탁하기로 하고 장비는 유비를 따라가죠. 형주에 도착한 유비와 장비 앞에 공명이 나타나 복룡이라는 자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수경 선생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水教先生に伺いたいことがあって参りました。 유비 일행이 찾아오자 수경은 복룡이 자신의 제자라 하면서 병법이 만능의 힘을 가졌다고 말하죠. 兵法を持って暴君董卓に立ち向かった男が、しかしその男を待っていたとえようもない絶望。 그리고 수경은 공명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미친 소리를 해대고 결국 실망한 채로 떠나는데 이 모습을 수경과 공명이 지켜보죠. 私には関係ありません。兵法を使った者は皆地獄の豪華でその身を焼かれる運命が。 한편 관우는 조조를 찾아와 공손찬이 보답해 줄 거라며 조조를 설득합니다. 조조가 자신이 바라는 건 힘이라 하자 관우는 힘은 자신 있다 하고 곽가는 감옥에 갇혀있던 주창을 불러와 관우를 이기면 풀어준다 하죠. 何？本当か？よっしゃー！
조조는 결국 주청을 무릎 꿇게 한 관우의 힘을 알아보고 요청을 받아줍니다. 者ども、我が軍は優秀へ援軍に向かう。全軍出陣。 여기 허탕을 친 유비는 복룡이라는 자가 어떤지 궁금해하는데 수경이 나타나 원소군의 진정한 무서움은 저수와 전풍이라 말하죠. 그 무렵 역경로에선 곤손장군과 원소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저수는 오한군 잔당을 불러 모으는데 오한군은 원소가 조종하고 있었던 거네요. 私のお前たちに最後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저수는 오한군에게 흙주머니들을 쌓아 성벽을 넘으라고 합니다. これでウガンどもは死に物狂いで突撃するだろう。 여기 전풍은 비밀 병기인 여포대를 써먹기로 하죠. 敵を城壁に近づけさせるな。ひるむな。後ろに下がれば貴様たちは皆殺しだぞ。新風神。 사실 이 흙주머니는 화약을 넣은 흙주머니였네요. 흙주머니의 정체를 알고 나니 불화살을 남기는 저수. 이런 상황에 곤손차는 정신을 차리는데 앞에 나타난 건 여포대. 유비와 정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역경루를 향해 가고 어느새 역경루는 폐허가 되었고 공손찬도 크게 공격을 받은 상태네요. 쇼군! 쇼군! 공손찬은 엿보대에게 당한 후 힘없이 돌아오는데 저 만치에는 원소군이 깔려있네요. 여포대 쪽에선 장료가 마무리를 짓고 오겠다 하고 여포는 좋을 대로 하랍니다. 원소군은 조조군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빨리 공손찬을 멸하려 하네요. 私が高孫さんに降伏を進めてまいりましょう。 고소찬은 전세가 기울자 백성들과 부하들을 생각해 항복을 결심하죠. これまで皆本当によくやってくれた。劉備に渡してほしい。これは伏龍の兵法書。 병사와 백성들에게 일체 손대지 않는 조건을 걸고 항복하는 공손찬. 그러나 원소는 공손찬 목 따위는 가치가 없다며 병사를 시켜 다 없애라고 합니다. 貴様これは一体何の真似です。よくも騙した。私は고손산 원소군으로 인해 공손창군은 다 죽음에 이르죠. 그 무렵 조우를 만난 유비는 역경루가 무너지고 공손찬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なんてこった。貴兄郎が高孫さんの兄貴。 여포대의 장료는 원소에게 실망하고 원소는 조조를 치기 위해 간도로 진격합니다. 유비는 소득 없이 돌아온 자신과 곤손찬이 원소의 손에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조우는 유비 밑으로 들어가고 유비, 장비, 조우는 관도를 향해 움직입니다. 조조 진영에서도 곤손찬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접하지만 정욱은 한 발 늦었지만 원소에게 한 번 타격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어 옆보대 밑에 있던 장료가 초항하러 오고 장료의 말을 듣고 나서 관우는 원소가 비겁해지고 있던 걸 알게 됩니다. 조조가 나중에 여포대와 싸울 가능성이 있다 경고하자 나중에 마주치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장료. 원소군과 조조군은 관도에서 맞붙게 되고 조조군 앞으로 불길이 가로막아 기껏 빠져나왔더니 후방에는 알량과 문수가 있네요.
조조군 진영에서는 함정을 돌파할 계획을 생각하며 별동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관우가 별동대로서 나가죠. 大変です、宗主様。川の中から曹操軍が現れ、こちらに向かってきます。落とし穴など次々と古尺の罠を 원소군은 관우에게 도공포를 발사하는데 장료가 관우를 구해줍니다. 同じ旗印の下で戦う以上我らは仲間 관우와 장료는 가다가 알량, 문추랑 마주치죠. 결국 죽고 마는 알량과 문추. 이어 관우랑 장료 앞에 나타난 저수. 私の罠は完璧です。美しい。 함정에서 빠져나온 관우와 장료에게 저수도 당하고 맙니다. 관우와 장료가 길을 열어준 덕에 조조군은 곧바로 원소군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저수도 죽었겠다. 전평은 비장의 패를 꺼내는데 그것은 여포대. 여포의 강력한 공격으로 조조군의 부대병들이 아작나는군요. 여포가 조조군을 향해 돌진해오자 장료가 막아서는데 원소에게 실망하여 여포대를 떠난 장료는 망설임 없이 맞섭니다. 여포가 장료에게 공격을 계속하려 하자 관우가 막아주며 여포와 싸웁니다. 関羽である我が友の助太刀に参った 그 무렵 조조군과 원소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유비일행도 도착합니다. 원소는 여포가 본진 목전에서 발목이 묶인 사실과 후방에서도 적이 들이닥쳤음을 듣게 됩니다. 양쪽으로 적을 맞고 위기에 몰린 원소 눈에 띄인 것은 옥새. 옥새에 올리면 위험하다고 말려도 원소는 결국 금단의 수를 쓰는데 어둠의 힘을 손에 넣은 원소는 용비 형태로 파워업합니다. 원소가 원술과 합체하니 팔이 4개가 되었고 덩치도 커졌네요. 조조는 이런 상황에 용감하게 나서 원소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미리샤의 覇者となるべき世が動くことすら叶わぬというのか 조조가 다시 일어서나 옥새가 원소의 손을 떠났는데 사마이는 조조가 1000억개의 눈을 뜰 것이라 직감하죠.貴様にミリシャの支配はさせぬ 결국 죽어서라도 제왕이 될 거라며 외치며 사망하는 원소. 원소의 죽음과 함께 관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조조군. 그 무렵 관우와 싸우던 여포는 1000억개의 눈을 떴던 조조를 향해 파진격을 빼듭니다. 여포는 조조 앞에 나타나 조조를 공격합니다. 天玉が世まとったなそうそう今のお前は世の相手ではない今のお前こそが俺の求める男 여포도 1000억개를 쓴 적이 있어 양쪽의 몸에서 빛이 나네요. よくキレクタン 혹시나 여포가 조조에게 질까봐 나머지 여포대 장수는 힘을 보태기로 하죠. 行かせぬぞよく将軍これは
無駄だ。 초노께의 힘이 더 강해져 봉황 형상이 나오는데 그 힘의 여파로 진공과 고순이 사망합니다. 여포와 초선도 조조의 공격을 받고 살아되죠. 私はどこまでもお前と一緒さ。朝鮮は今己の命を感じている。なんだあれは。 서왕은 옥새가 사라져간다 하지만 조조는 언젠가 다시 올 거라며 놔두라 합니다. 숙적 원소와 여포를 무찌르고 드디어 조조가 미리샤 북부의 지배권을 거머쥡니다. 미리샤 북부를 장악한 조조는 남부로 눈을 돌리는데 여기 유비는 다시 한번 복룡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장료는 관우를 투옥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항의해보지만 덕가는 유비와 같이 싸우게 될 운명이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죠. 관우는 조조의 남방 진출에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갇힌 거네요. 生まれた時は違えども死すべき時は同じと誓う 이어 관우는 자신이 갈 길을 정했다며 벽돌을 움직여 탈옥을 하고 관우와 주창이 탈옥했다는 소식에 경비병들이 바삐 움직이죠. 주창이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 동안 홀로 탈출하는 관우. どこへ行く関羽やはり閣下の言った通りになってしまったか。私は曹操様に忠誠を誓った身だ。お前が裏切るというのなら 장료와 관우는 결국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장료는 자신이 조조라는 태양을 받다 말하고 관우는 자신은 유비라는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깃발 아래에 설 장료를 뒤로하고 관우는 유비를 찾아갑니다. 한편 유비 일행이 복룡을 찾으러 수경 선생의 거처에 오는데 관우가 나타나 유비 일행과 합류하고 수경 선생은 관우가 유비와 다시 만난 걸 보고 기뻐하죠. 유비 일행은 복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형주에 있는 유표를 찾아오고 유표는 복룡이 죽었다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それは水鏡殿が知っているはずじゃが 그래서 유비 일행은 수경 선생의 거처로 가는데 수경 선생은 공명에게 슬슬 날아오를 시간이라 말합니다. 유비 일행이 수경 선생의 거처에 도착하는데 한 백성이 관평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관평은 이 마을의 아이로 수경 선생의 시중을 들어주는데 관평을 납치한 자는 장수랑 가우. 관평을 구하러 오자 관평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 백성의 정체가 가우였네요. 장수와 가우는 유비까지 살해함으로써 조조 밑에 투항하겠다고 하죠.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깃털 사례가 유비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가우는 장수가 죽자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유비는 도대체 누가 구해준 건지 궁금해하는데 하늘 위에 포광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포광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유비 일행이 오는데 그곳엔 공명이 있었고 자신이 공룡이라 말하는 공명. 유비는 드디어 공명을 자신의 깃발 아래에 둡니다. 목숨을 건질 관병도 유비 밑에 들어가고 수경은 공룡이 드디어 하늘로 올라갔다며 기뻐합니다. 여기 어문과 감염은 조조가 강동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 말하며 송건의 반응을 궁금해합니다. 송건은 조조가 남해에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어쩔지 저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형에게 알려달라는 송건. 여기 조조는 동탁군, 원술군, 원소군을 모두 토벌하고 엄청난 세력을 과시합니다. 조조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절벽 위에서 원소군 잔당들과 장합이 있습니다. 장료가 원소와 전풍의 비열한 계책의 일환으로 이용당하지 않았냐며 묻자 죽은 군주 원소의 충의를 잊을 수 없다는 장합. 조조는 장합을 원소 곁으로 보내주기 위해 장합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때 칠성검에 박힌 보석들이 빛을 잃더니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장합은 그 힘에 휘말립니다. 조조가 가지고 있던 칠성검이 성원검으로 파업하고 다른 장수들은 조조가 하늘로부터 선택된 자임을 알아보죠.
三皇の証が世のもとに。 원소회의 충의를 잃은 장합은 조조가 태양과도 같은 자라며 항복합니다. 我が破行をなすために使わせてもらおう。我が命いかようにもお使いください。 유비는 조조의 야망 아래에 또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걸 걱정하는데 공명은 아직 남은 세력으로 형준한 강동이 있으나 한 세력씩 조조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라 하죠. 그리고 유비는 송건과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조와 맞서 남방 진출을 막은 이후에 천하를 셋으로 가르며 미리샤는 평화로워진다 합니다. みんな民のために命を懸けてくれるか。言われるまでもありません。 유피는 조조가 형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유비는 송건 쪽에 원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표는 자신은 지금 죽었다 하네요. あの劉氷のおっさんにしろ慶州じゃ死んだふりするのが流行ってんのか。 결국 현주공과의 협력은 불가능하게 되죠. 유비는 조조의 대군과 상대로 싸우겠다 하고 공명은 계책을 내놓는데 병사가 없으면 숲을 병사로 하려는 작전을 펼치는 유비 일행. ここだ。だぞあっちだ求人。明らかに今までの劉備とは違う戦い方ですね。全検体は全滅。 이어 유비 일행이 숲 밖으로 나오자 유비와의 만남은 운명적이라 말하는 조조. 4人で止めるというのか。 止めてみせる。 유비와 조조가 맞서려 하는데 임재건과 성왕검이 공명하고 조조는 히든카드인 옥새를 꺼내듭니다. そんな。 결국 자기 손으로 천옥계를 부르는 데 성공하는 조조. すでに自らの意志で天の力をも操るというのか。 밀리던 유비는 관우, 장비와 힘을 합쳐 삼위일체로 변형합니다. 유비 주위로 빛이 나와 용의 형상이 되자 유비도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내는 조조. 조조에게 크게 당한 유비를 부축하고 관우와 장비는 급히 자리를 뜹니다. 다른 이들이 장강 쪽으로 갈 동안 조우는 영재검을 찾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군을 막기로 합니다. 極連勝。今度は俺たちの番だ。行くぞ弟よ。なめるな。 我が名は長領。知ったことか。 결국 장녀도 장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여파로 장판교가 끊어집니다. 이윽고 유비 일행은 장강에 도착하고 강동 쪽에선 성권의 원군이 도착하죠. 待たせたな。ちょいと手こずった。己長姫。よもや橋を落として逃げ切るとは。 일전을 치른 뒤 유비 일행은 주유가 끌고 온 배를 타고 강동에 도착. 그런데 송건은 유비랑 같이 싸운다 하면 조조가 쳐들어올 거라며 고민하고 있네요. もう孫権兄さんたら何グズグズ迷ってんのよ。 그러자 군명은 사무의 검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건의 호정도를 사무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냐며 말합니다. 己今の言葉客人としても許せんぞ。この固形刀を疑うとは。ならばその証をお見せください。 결국 호정도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밖에서 유비와 칼싸움을 하는 송건. 그때 유비와 송건의 검에서 빛이 나더니 각성하는 용재검. ギリシャの民のために昇竜だ。猛虎10連覇。 주유와 공명은 유비와 송건이 사무의 후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송관은 호정도로 바위를 가르더니 지금까지의 나의 망설임을 배웠다는 송관. 劉備と共に曹操を倒す。 여기 손선양 일행은 강습성을 타다가 안개 사이로 조조군의 요새를 발견하고 조조군은 도국 연사포로 화살을 미친듯이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선양 일행은 조조군으로부터 화살을 가득 챙겨오죠. これは文か。お前たち連合軍は2万5千。勝敗は明らかだ。軍勢の差が大きすぎます。 주유는 일행들을 무기고로 안내하는데 공성 병기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어 주유는 비밀 병기인 천례화포를 선보입니다. 천례화포의 설계자는 황화령으로 천례화포에 쓰이게 될 화약은 보통보다 강하다 합니다. 모두 천례화포만 있으면 된다고 기뻐하는데 한 벌밖에 없다는 황화령. 특수한 화약이라 대량 생산은 못했고 사거리가 짧아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네요. 天雷火砲を撃つためには決死の覚悟が必要です。 백성들은 미래를 위해 일어서준 유비와 송건을 위해 감사를 표하고 유비와 송건은 조조와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조조의 수상 요새 앞에 많은 수의 전선들이 모여있고 수군을 이끄는 건 형주 수군 제독인 채모. 연합군은 형주군이 이미 항복했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滅びるがいい虎の一族よ。土形砲構え。ミリシャの平和は守り抜く。 황계는 화약을 가득 담은 강습선을 끌고 돌진하려 합니다. これだけの量の油取ったやつを一度に爆発させたなら 결국 황계의 희생으로 조조군의 철갑선단은 무너지죠. 주유는 천례화포를 준비해 특수화약을 장전하여 마침내 발사합니다. ふざけ天雷火砲。 G、見えるか。何もかも G のおかげ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수상 요새는 페이크였고 연합군 앞에 나타난 것은 조조군의 철갑전함 신화 봉황. 주유는 비장의 무기인 천례화포가 듣지 않자 당황하고 설계자인 황화령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止められないの。 조조의 철갑전함은 송건군의 함선들을 박살내고 있는 중. 주유는 안되겠다 싶어 육손에게 수군의 지위를 넘기고 철갑전함으로 뛰어듭니다. 後方より敵が来ます。どうぞ貴様の首を取りに来た。 관료와 정료도 한때는 동료였으나 이제는 적이라며 격전을 벌이죠. 我が友よ。ああ。爆霊戦。 주유가 다시 한번 필살기를 쓰는데 빗나가는데요. 하지만 이건 페이크였고 철갑 전함의 동력을 멈추는데 성공하죠. 조조는 자신이 사무의 후예라며 주유를 능가한다고 하니 성황검에서 빛이 나고 유비의 용재건과 송관의 호정도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유는 조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당하고 말죠. 불길에 휩싸인 적벽에서 유비와 조조가 철갑 전함 위에서 1대1 승부를 벌이죠. 天下は一人のための天下じゃない。民の望まぬ世界の。様のやり方で平和は訪れたか。民は満たされたか。 조조는 유비가 신념을 굽히지 않자 천옥계를 소환합니다. 周囲しっかりしろ。周囲どちらの志に誠があるか。
조조는 유비가 쓰러졌으니 연합군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빠진 유비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공손찬이었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식도 나타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하죠. 魂の今こそ真の竜となれ 유비는 자신의 바람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건 백성을 위한 내일. 드디어 용의 기운으로 각성하는 유비. 유비는 모든 이의 염원을 담아 상혈제로 파워 발언대 성공. 송관은 저 세상에 있을 아버지와 형에게 힘을 빌려달라며 아버지의 유품인 스카프를 맵니다. 드디어 사모의 후예들이 맞서게 되죠. 逃さぬ装甲兵器何王都10連覇家族を全ての民を守ってみせる 그때 세 사람의 검에서 빛이 나더니 옥새가 조조를 떠나 세덱에 힘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あれは虎の天玉貝銅庫竜の天玉貝蒼竜3つの天玉貝が同時に降臨するなんて 이건 사마이나 곽과도 상상 못한 광경이고 이리하여 새 신화가 쓰여지려 하죠. これより先は生きる全ての者たちの思いが天すら突き動かしたんだ 서무의 후예들이 필살기를 발동하자 하늘로 높이 솟구치고 본명은 용제의 후예인 유비가 하늘로 올라간 걸 확인합니다. 우주에서 호랑이의 형상, 용의 형상, 봉황의 형상이 격렬한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조조의 1000억개 연봉이 부서지고 유비와 송건이 구해주려 하지만 놔두라는 조조. 조조는 유비와 송건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떨어지죠. 결국 패배를 선언하는 조조의 병사들과 장수들. 사마이와 곽가는 조조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며 할 일을 모색하러 가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낙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재검됩니다. 임시 군주직의 조비는 사마이와 같이 계속 조조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이후 조비는 모든 이들을 모아 낙양을 중심으로 기가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송건은 강동을 중심으로 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주유는 죽은 손책을 그리워하다가 손책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 유비 세력은 백성들을 이끌고 익주에 도착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익주를 중심으로 유비도 상이라는 국가를 건국합니다. 이렇게 적벽대전 이후로 삼국이 건립되어 싸움을 멈추는 걸로 SD 건단 삼국전 완결 리뷰는 끝이 납니다.